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베어스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 여론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많은 비판과 또 몇몇 분들은 욕설을 해주시고 또 비난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좋지 못한 분위기 흐름인데, 우선 뭐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죠. 5승 9패로 4할 승률도 못 미치고 있고, 이게 뭐 좀 더 임팩트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패배한 9번의 경기 중에서 무려 4번의 경기가 다 끝내기 패배라는 점도 한몫을 할 거고,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펼쳐졌던 그 기아 그리고 롯데와의 경기, 크게 이긴 경기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기들이 좀 답답하게 펼쳐졌고, 대부분이 좀 두세 가지의 같은 레파토리로 계속해서 패배를 했거든요.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거나 선취점을 먼저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불펜들이 이제 제 역할을 다 못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팬들은 이거 뭐 이기고 있어도 분명히 이건 질 거다라는 그런 패배 의식마저 느껴질 법한 그런 허무하게 게임을 날려버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야구 이제 진짜 안 본다라는 댓글이 제 채널에도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고, 또 뭐 커뮤니티 가보면은 진짜 재미없어서 못 보겠다, 두산 야구 안 본다, 뭐 이런 글들이 사실 많았는데, 뭐 진짜 안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 항상 야구가 또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또 화요일이 다가오고 하면 보실 분들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어쨌든 지금 너무나 좋지 못한 흐름이고, 뭔가 팀에 개선될 수 있을까? 뭔가 팀이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성공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4경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즌 초 단순히 게임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희에게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독과 코칭 스태프,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하고 선수단도 계속해서 각성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14게임을 했잖아요. 이 14게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두산 베어스의 문제점, 또 이승엽 감독님에게 바라는 거를 제가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베어스 현재 문제점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렛츠고. 자, 일단 국내 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곽빈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3경기 나와서 2패 16이닝 던지면서 이제 평자책이 6.75거든요. 곽빈이 구위가 안 좋다? 뭐 이전과 같은 볼넷 남발을 한다? NO! 가장 큰 문제점은 곽빈의 이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이닝 안타를 맞기 시작할 때 연속 안타 허용이 너무 많아요. 곽빈의 피안타율을 찾아보니까 지금 3할 1푼 3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3실점했고, 두 번째 경기 3실점, 또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6실점을 했는데, 다 대부분의 실점이 한두 회의 연속 안타로 맞은 실점들입니다. 물론 이게 뭐 상대의 집중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곽빈이 불을 제대로 못 끈 거죠. 지금 사실 문제점들이 뭐 여럿 있지만, 저는 곽빈의 이 삼선발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좀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요. 곽빈 선수가 더 이상 저희가 유망주로 보지 않잖아요. 팬들의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점으로 10승 이상 찍어줬고, 팀에서는 일찌감치 삼선발을 맡겼고, 또한 국대에도 이제 에이스 투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곽빈 선수가 좀 더 뭐 본인도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구위가 여전히 좋고, 곽빈 선수에 대한 어떤 능력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분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본인도 이제 과거에 계속 제구가 문제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다 더 뭔가 올 시즌에는 볼넷을 줄이려고 좀 집중하면서 좀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곽빈 선수가 좀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워낙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빈이 좀 더 지금보다 많은 이닝을 던져주면서 실점을 최소화해주는 국내 에이스다운 피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원준 선수 4선발로 이제 낙점을 받고 두 경기 나와서 1승 1패 8이닝 던지면서 평자책이 12.83입니다. 2군 말소가 됐죠. 이 선수 뭐 구위가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문제가 이걸로 딱 일단락이 되잖아요. 두 경기 나왔지만 피홈런이 무려 6개입니다. 그냥 이걸로 솔직히 설명 끝이라고 보고요. 지금 2군 말소돼서 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겠지만 최원주 선수가 다시 1군에 복귀하더라도 선발로 가게 된다면 너무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원준에게 기회를 줄 명분과 어떤 이유가 최원준이 잘 던져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 뭐 비시즌 동안 체인지업을 연마했다는 소식 때문에 나름 내심 기대를 하긴 했는데 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라리 최원준이 선발로 가는 것보다 지금 퓨처스에서 컨디션 좋은 타자를 올려서 쓰는 게 저는 현재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유성이라든가 최준호라든가 지금 퓨처스에도 선발석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테스트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당분간은 최원준의 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선발 김동주 선수 두 경기 나와서 9이닝 던지면서 평자책 9.0인데요. 김동주도 지금 5이닝을 편하게 맡기기는 어렵고 좀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5선발이기 때문에 5이닝 3실점 이하로만 피칭을 해줘도 진짜 충분히 좋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좀 그 부분도 두 경기에서는 일단은 좀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김동주에게는 5선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팀의 미래를 보아서라도 김동주가 결국 향후에 두산 베어스를 또 이끌어 가야 할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주가 두 경기이긴 했지만 뭐 최원준과 그래도 조금 다른 투구 내용이었거든요. 좀 더 집중을 해서 지난 경기에서도 5회에 이제 본인의 실책이 겹치면서 와르르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동주가 충분히 초반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태미너 부분이나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우선 세 번째 경기 내일 경기 하나전이 있는데 정말 좀 호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선발 최승용 선수의 복귀 시나리오가 불투명해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최원준의 다시 선발 복귀는 정말 한다면 큰 도박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박정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제 멀티이닝을 던졌고 또 다양한 변화구 구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정수 선수의 또 공이 잘 통하고 있죠. 잠시나마라도 박정수를 선발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지, 아니면 오프너 위주로 한다면 박정수를 먼저 쓰면서 지난 롯데전처럼 그렇게 초반 이닝을 좀 먹어주는 건 어떨지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펜진을 어찌하오. 선발의 부진은 그대로 불펜의 과부하로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지금 구원 ERA가 5.81로 현재 10개 구단 중에 9위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완벽하게 지금 일단 사라져 있죠. 자취를 감추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필승조 역할이었던 뭐 홍건희, 김강률, 김명신 등이 지금 여전히 2군에서 몸을 만드는 중이고요. 김명신 선수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너무 많은 이닝을 던져서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뭐 팬들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군 스프링 캠프도 합류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명신 선수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1군에서 나와줘야 될 선수는 맞기 때문에 중간에 좀 흐름을 끊으면서 그렇게 릴리프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 김명신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기대했던 이영하 선수의 부진도 제법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3경기 나와서 8.10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지금 2군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제일 좀 충격적이었다고 저는 봤고요. 사실 뭐 이영하 선수한테 뭘 기대하냐, 더 이상 옛날에 17승 시절 투수가 아니다. 근데 저도 그 시절은 이미 잊은 지 오래고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 이영하 선수에게 좀 기대가 컸냐면 일단 비시즌부터 정말 몸을 잘 만들었다고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게끔
알려졌어요. 저희들에게 뭐 베어스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과거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비시즌부터 몸을 차근차근 만들면서 시즌 준비를 했던 올 해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영하 선수가 이제 5선발 경쟁 끝에 불펜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제 몫을 초반부터는 그래도 스타트를 잘 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았고 생각을 했지만 기우였다고 네, 보게 됐고, 그리고 괴물신인 김태균 선수는 3경기 나와서 2.1이닝 소화하면서 평자책 7.71로 지금 2군 말소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 개막전 7회에 이제 김태균이 등판했을 때 그 첫 타자였던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를 잘 막았더라면, 또 그로 인해 그 이후에 그 7회를 3자범퇴로 혹은 무실점으로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그 페이스 폼 그대로 저희가 봐왔던 모습 그대로 만약에 김태균이 틀어 막아줬다면 뭔가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해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지만 김태균이 시범 경기 일본 팀과의 매치 LA 다저스전 등등 계속해서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두산에서도 김태균을 시험을 해봤고, 김태균의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핵심 불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테스트해본 상황에서 그런 테스트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김태균은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결과론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막전 7회 그 기용 타이밍을 두고 굉장한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었는데, 김태균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 가서도 아직 제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급하게 올리기보다 충분히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팀 사정이 어렵더라도 김태균 선수가 제구가 잘 피고 마음의 심신에 좀 안정이 찾아졌을 때 다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1군에 남아있는 또 범위 안에 있던 필승조는 박지국, 정철원 이 2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특히 정철원이 리그 개막하자마자 흔들리면서 마무리의 위용을 전혀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고, 그 신인왕 때에 대범하게 직구 꽂던 모습들이 잘 안 보이죠. 자신감 있게 던지곤 있지만 결과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정철원을 마무리로 미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당장은 정말 누가 마무리할 선수가 없어서 당장은 가야 된다고 보지만 몽건이 선수의 복귀도 필수적으로 보여지고, 김태균 선수가 정말 좋아진다면 김태균을 마무리로 가든 어쨌든 지금 두산 베어스는 마무리 투수를 찾는 것도 정말 큰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국 선수 같은 경우도 초반 무거운 짐을 많이 지면서 지금 쉽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남아있는 불펜이 지금 위에 언급한 그동안 저희에게 익숙했던 또 경험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있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최지강, 김호준, 박정수, 이병헌, 김민규, 박신지, 최종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중 최지강을 발굴한 거는 진짜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최지강, 박정수가 그나마 잘해줘서 이나마 버틴 거라고 모든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간 최지강이 14게임 한 경기 중에서 9게임에 나와줬습니다. 직전 롯데전에서 말룸런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전혀 비판할 수 없었던 건 그동안 최지강이 얼마나 두산에서 마당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위에 언급한 이 베테랑 불펜들이 복귀를 해서, 물론 복귀만 하면 안 되겠죠. 복귀해서 잘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잘 적응했다는 가정하에 그때 불펜의 뎁스가 좀 꾸려지고 이제 운영이 되면 그때 진짜 모습을 좀 저희가 함께 지켜봅시다. 최지강, 김태견, 이병헌, 정철원, 박정수, 박지국, 홍건희 이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꾸려주면서 이제 필승조도 갖춰지고 이제 추격조도 갖춰지고 했을 때의 모습을 저는 진짜 보는 게 그때 돼서 정말 진정한 좀 두산 베어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주장과 용병 타자라는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양석환 선수, 라모스 선수의 타율이 1할 8푼 9리, 1할 7푼 8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중심 타자가 1할 타율로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죠. 사실 강승호가 지금 미친 듯한 맹타를 휘둘러주고 있고, 허경민, 정수빈, 김재환까지 3할 타율 이상을 쳐주고 있고, 양의지도 2할 7푼 3리로 받쳐주고 있는데, 팀 타율이 지금 2할 5푼 3리로 공동 7위고요. 5번 타자 양석환이 흐름을 계속 끊는 플레이가 좀 펼쳐지고 있어요. 문제는 찬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자리에 계속해서 찬스들이 많이 오는데 그 5번 자리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서 못 살리고 끊어지고 있거든요. 좀 더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갈 수 있는 득점이 나야 된다거나 선취점이 필요할 때 선취점이 나온다는 등 그런 5번 타자에서의 역할이 지금 두산 베어스에게 제법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석환이 그대로 개막 이후 5번 라인업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승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자리 체인지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강승호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수비에서는 아니지만 공격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이 흐름, 이 페이스가 시즌 내내 갈 거라고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그럼 상위 타선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뭐 3번 타순으로 가든 혹은 양석환과 5, 6번 자리만 체인지 해줬어도 지난 롯데전 패배한 경기만 봐도 5, 6번 자리 만약에 체인지 됐다면 두산이 승리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승엽 감독이 이번 주도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양석환이 5번에 나왔는데 무안타로 침묵한다거나 여전히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좋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준다면 저는 정말 바꿔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두산이 9위에서 4단계 점프한 5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가을 야구는 한 경기만에 광탈하긴 했지만 가을 야구 진출했죠. 그럼에도 홈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감독을 향한 야유가 나왔다는 건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괜히 팬들도 마지막 홈 경기에 가을 야구 그 출정식에서 굳이 선수들, 감독들 팀 분위기 안 좋게 사기 떨어지는 거 알면서 야유를 했겠냐고요. 사실 저는 이 야구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가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또 각각 좋아하는 애정하는 팀도 있고요. 사실 이 모든 스포츠 감독은 정말 욕받이잖아요. 그쵸? 잘하면 뭐 잘할 때 잠시 칭찬해 주긴 하지만 못하면 그거에 몇 배가 되는 또 질타를 받는, 욕을 먹는 자리가 사실 감독의 자리인데, 더군다나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게임 수 자체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진짜 많아요. 주 6일 동안 하는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나 못하나 뭐 두산 베어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이제 분위기 안 좋고 개떡같이 이게 무슨 야구다 싶은 또 경기가 나오면 죽을 쓰고 덤비면서 욕하고 감독을 향해 무지성한 또 비판과 비난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야구 감독이 흔히들 말하기로 매니지먼트 하는 자리, 관리자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게임은 선수들이 하는 거고 선수 안의 어떤 퀄리티와 또 타자와 투수의 좋은 이 실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결과론적으로만 까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지금 그래도 이승엽 감독님이 잘해주고 있다고 보는 건 선택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유찬 선수 시즌 초에 함께 가려고 했지만 뭐 주루사 나오고 별다른 모습 없으니까 바로 말소시켰어요. 또 본인의 실수, 뭐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 플랜대로 안 갔을 때 그래도 좀 빠르게 판단하면서 뭐 말소시킬 선수들 말소시키고 새로운 선수 등록도 해보고 그런 열의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또 지금 가장 답답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투수 운영이라고 보여지지만 솔직히 지금 필승조가 누군지 계산이 전혀 안 쓰고 있는 거 네, 팩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올릴 투수가 있어야 말이죠. 올려도 계속 맞고 불안하니까 이게 누구를 올려도 이 선수를 올려도 저 선수를 올려도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승엽 감독님에게
뭐 안 보시겠지만 영상 편지 올린다는 그런 좀 느낌으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작은 바램을 나타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플래툰 좌익수 지금 플래툰 시스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희도 좀 야수 1차 지명 청대에서 4번 타자 할 정도로 재능이 어쨌든 있었던 김대한 선수 좀 과감하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정직하게 지금 윈나우 전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팀의 미래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고 지금 당장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결단력을 한번 바라봅니다. 김인터 선수에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 자체는 제법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타율이 김인태가 김대한보다 더 많은 타석에 섰고 타율 자체가 조금 높고 안타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비슷한 수치라고 보고, 그게 이 두 선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김대한 선수 조금만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지금 너무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한 상황에서 결과값이 나오지 못하니까 선수도 그만큼 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기회 자체가 적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김대한 선수가 뭐 2군 폭파, 흔히 말하는 2군을 막 완전 그냥 뒤집어 놓고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동안 1군에서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고 다 알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지금 팀에서도 그렇고 김대한이 결국 이 외야의 한 자리를 책임져 줘야 할 그런 미래의 선수로 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김대한 선수 20대 중반이잖아요. 시간 훅훅 갑니다. 지금 김민혁 선수처럼 되지 않으려면 김대한에게 좀 더 경험치를 좀 속는셈 치고라도 좀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팬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플래툰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야구. 그놈의 믿음의 야구 조금만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라모스 선수 2, 3번에서 계속 나오다가 안 되니까 7번 한번 내리고 말소시킨 그 과감한 결정처럼 지금 주장님이 타격감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 지금보다는 올라온 선수라는 거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주장이니까 리더십 발휘해야 되니까 2군 말소까지는 바라지 않고 적어도 타순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강승우 선수가 좋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뭐 5, 6번을 바꾼다던가 계속 양석환 선수 5번 그대로 가는데 기회가 너무 많이 오고 끊기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딱 봐도 지금 상대방에서 이제 뭐 클러치한 상황이 됐을 때나 뭐 중요한 상황일 때 김재환 선수에게 쉽게 안 들어가잖아요. 어렵게 들어가고 양석환 선수 상대하려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 다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조금의 그런 타순 조정을 통해서 뭔가 반등을 좀 해본다거나 그런 좀 결정이, 빠른 결정이 이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람, 솔직히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 할 수 있고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야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좀 너무 이렇게 한숨 팍팍 쉬시고 이 모습을 조금만 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팀이 이기고 있을 때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어느 팀이나 다 모든 감독님들이 마찬가지로 안 좋을 때 표정 다 드러나고 당연히 감독님이 제일 그 현장에서 힘겹게 힘들게 야구 지켜보고 있는 거 저희 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게 좀 중계 카메라에 잡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올라온 투수가 볼넷으로 상대의 출루를 허용한다거나 뭐 대타를 썼는데 이 선수가 삼진을 먹었어요. 그럼 막 진짜 이 꽉 깨물면서 막 다 이게 좀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아예 포커페이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독님이 좀 더 팀을 더 생각하면서 너무 한숨 푹푹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엽 감독님이 진짜 많이 최근에 이제 성적도 안 좋으니까 많이 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져서 개인적인 두산 베어스 팬 입장에서도 너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불편한데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바람으로 사실 팬들이 이렇게 질타하고 하는 것도 다 두산이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팬들도 그런 아쉬움 또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두산 베어스가 지금 14경기 시즌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일수강점기도 소환되고 있고 14년에 이어서 24년도 왜 그러냐 온갖 지금 여론들이 좋지가 않은데 우선 좀 힘을 내서 충분히 뭐 최승용 선수라는 이 선수의 복귀도 있고 또 불펜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들이 올라와서 그래도 쉽진 않고 당장의 극적인 반등 효과 저도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네, 한 5월 정도 되고 이 힘든 시기를 최소 5할 승률로 좀만 네, 견뎌준다면 분명히 또 반등해서 또 팀이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 야구 144경기 하는 게 정말 이 페넌트 레이스가 장기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 한 경기 한 경기의 변수가 있듯이 시즌 운영하는 데에도 각 팀마다 다 이게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좀 큰 예방주사, 좀 큰 시련이 먼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부터 야구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 좀 더 야구 두산 베어스 응원해 주시면서 네,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 목요일, 일요일 직관 예정돼 있는데 하나 이글스전 그리고 LG 트윈스전이거든요. 직관 경기뿐만 아니라 진짜 힘든 경기인데 사실 키움이 지난 시리즈에서 하나를 수입했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값. 꼴등이 1등 이길 수 있는 스포츠 야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7위 두산 베어스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선수들 한 번이라도 더 좀 응원을 해주시면서 네,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렛츠고 베어스.